셜록 홈즈, 주홍색, 연구, 아서, 코난 도일. 2부, 성도들의 땅. 7장, 결말. 우리는 모두 목요일에 열리는 재판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그날이 되자 우리가 증언을 해야 할 필요가 없어졌다. 사건은 상급 재판관에게 넘어갔다. 제퍼슨 호프는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재판정으로 갑작스러운 소환을 받았다. 붙잡힌 날 밤 대동맥이 터진 호프는 다음 날 아침 유치장 바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숨이 멎는 순간에도 보람찬 삶과 자신이 바라던 일을 이뤄낸 것을 돌이켜보기라도 한 듯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크레그슨과 레스트레이드가 난리를 피울 겁니다. 이제 어디다 온갖 자랑을 늘어놓겠느냔 말입니다. 다음날 저녁 나와 이야기를 나누나 홈즈가 말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은 범인을 잡는데 별 소용도 없었지 않습니까? 내가 대답했다. 이 세상에서 실제로 뭘 하느냐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홈즈는 비통하다는 듯 말했다. 문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믿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훨씬 밝아진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어차피 내가 원했던 것은 직접 수사를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내 기억에 이렇게 흥미로운 사건은 없었습니다. 단순하지만 여러 가지 교육적인 면이 있었으니까요. 단순하다니! 나는 소리를 질렀다. 사실 달리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별 도움 없이 몇 가지 매우 평범한 추리만으로 사흘 안에 범인을 잡을 수 있었다는 점이 바로 이번 사건이 본질적으로 단순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놀라는 모습을 보더니 셜록 홈즈가 말했다. 그 말은 옳군요. 내가 말했다. 이미 말씀드린 바 있지만 평범하지 않은 단서는 대개 사건 해결에 방해가 되기보단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이런 종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은 거꾸로 추론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매우 유용하고 쉬운 일이지만 사람들은 그런 방식을 별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살면서 매일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순서대로 생각하는 편이 더 유용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는 방식은 무시해버리곤 하죠. 종합적인 방식이 아닌 분석적인 방식으로 추론할 수 있는 사람은 50명 가운데 1명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렵군요. 이해하실 거라고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지 봅시다. 만일 연달아 벌어지는 사건을 순서대로 설명해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 사건을 머릿속에 집어넣은 다음 그들로부터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 것인지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만 말해주면 머릿속으로 논리를 정리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 그런 결과가 생겼는지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능력이 바로 내가 말하는 거슬러 되짚어가는 추론 또는 분석적인 사고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건이야말로 결과만 보고 나머지 모든 것은 알아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추리를 하면서 어떻게 각각 다른 단계를 밟았는지 어렵지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아시다시피 나는 걸어서 현장으로 갔습니다. 막연한 예상은 전혀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도로를 살펴보게 되었는데 이미 설명한 것처럼 뚜렷한 마차 바퀴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전날 밤에 생긴 자국이 틀림없었습니다. 일단 바퀴 사이가 좁은 걸로 봐서 개인 마차가 아닌 영업용 2인승 마차였습니다. 런던에서 영업용으로 돌아다니는 마차들은 바퀴 사이가 신사들이 타는 사륜 마차보다 훨씬 좁거든요. 그게 첫 번째 단서였습니다. 그 뒤에는 정원에 난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마침 정원에는 진흙이 깔려 있어서 자국이 남기에 매우 좋았습니다. 박사가 보기에는 그저 이리저리 짓밟힌 진창에 지나지 않았겠지만 훈련된 내 눈에는 땅에 남은 모든 흔적에서 그 의미가 보였습니다. 무척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대단히 가볍게 취급하는 과학수사 분야가 바로 발자국을 조사하는 일입니다. 다행히도 나는 늘 그 분야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고 또 훈련해서 몸에 배도록 해두었습니다. 순찰 경관의 커다란 발자국이 보이더군요. 하지만 그보다 앞서 정원을 앞질러 간 사내 둘의 흔적도 찾아냈습니다. 두 사람이 다른 이들보다 먼저 왔다는 사실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자국이 나중에 온 사람들의 흔적으로 모두 지워진 모습이 여러 곳에서 보였으니까요. 그걸 보면서 두 번째 연결고리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전날 밤에 집에 왔던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키가 상당히 컸고 이것은 보폭을 보고 계산했습니다. 작고 우아한 구두 자국을 봤을 때 두 번째 인물은 멋지게 차려입었을 것 같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두 번째 사내의 옷차림에 대한 추측은 확실해졌습니다. 멋진 구두를 신은 사람이 누워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살인이 벌어졌다면 키 큰 사내가 범인이라는 거죠. 죽은 사람의 몸에 상처는 없었지만 동요한 듯한 표정으로 봐서 자신에게 닥칠 운명을 미리 알았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장병이나 다른 자연스러운 이유로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 시체가 그런 식으로 불안한 표정을 짓는 법은 없습니다. 피해자의 입술 냄새를 맡아보니 약간 시큼했습니다. 강제로 독을 먹인 게 틀림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얼굴에 증오와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것은 그 때문이라고 다시 한번 확신을 했습니다. 나는 아니다 싶은 가설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끄집어냈습니다. 보이는 여러 사실을 설명할 다른 이론은 없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범죄의 역사에서 강제로 독을 먹이는 일은 새로울 게 없는 방법입니다. 동물학 전문가라면 즉시 오데사에서 있었던 돌스키 사건이나 몽펠리에의 르튀 사건을 머리에 떠올렸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동기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없어진 물건이 없는 걸 보면 강도질을 하다 벌어진 살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 문제거나 여자가 관련된 사건일까요? 결론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나는 정치보다 여자 쪽에 무게를 두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암살자들은 일만 해치우고 달아나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이번 살인은 그와 반대로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졌으며 범인은 실내 여기저기에 흔적을 남겨두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가 오랜 시간 현장에 머물렀다는 뜻입니다. 정치적인 것이 아닌 개인적인 원한이 꼼꼼하게 계획된 살인의 원인임이 분명했습니다. 벽에 쓴 글씨를 발견했을 때 그런 생각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중요한 건 눈속임이란 게 너무 뻔히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반지를 발견하자 의문이 해소되었습니다. 범인은 반지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현장에 오지 않았거나 혹은 이미 죽은 여자를 생각나게 한 겁니다. 그 때문에 나는 그레그슨에게 클리블랜드로 보낸 전보에서 드리버라는 사람의 전력에 대해 특별히 짚어서 문의했느냐고 물은 겁니다. 박사께서도 기억하겠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나는 방안을 면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예상했던 살인자의 키를 확인했고 추가로 트리치노폴리시가와 범인의 손톱 길이를 알아냈습니다. 서로 다투는 적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바닥을 덮은 핏자국은 흥분한 범인이 코피를 흘려 생긴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핏자국이 발자국을 따라가며 떨어져 있었거든요. 혈색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흥분해서 코피를 흘리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범인이 어쩌면 건장하고 얼굴이 불그레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고 과감히 예상해 본 겁니다. 나중에 내가 옳았다는 사실이 밝혀지긴 했지만 말입니다. 현장을 물러난 나는 그레그슨이 무시했던 일을 진행했습니다. 클리블랜드 경찰에 전보를 보낸 겁니다. 질문은 이너크 드리버의 결혼 생활과 관련된 내용으로 한정을 지었습니다. 답신에 담긴 내용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미 과거의 드리버는 여자 문제로 적이 된 제퍼슨 호프라는 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법률기관에 요청한 적이 있었고, 바로 그 호프라는 사람이 현재 유럽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수께끼를 풀 단서가 손에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제 남은 일은 살인범을 붙잡는 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이미 마음속에서 사건 현장인 빈집으로 드리버와 함께 걸어 들어간 사내가 다름 아닌 영업용 마차를 몰고 온 마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도로에 난 자국을 보면 말이 이리저리 움직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말을 관리하고 있었다면 그런 식의 자국이 남아있을 수는 없었겠지요. 그럼 집안 말고 마부가 있을 곳이 어디란 말입니까? 정신 멀쩡한 사람이 나중에 자신을 배신할 수도 있는 제3자 앞에서 유유히 살인을 저질렀다고 가정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런던에서 다른 누군가의 뒤를 개처럼 밟아야 한다면 마차를 모으는 마부가 되는 것처럼 좋은 방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종합해보니 런던에서 영업용 마차를 모는 마부들 사이에서 제퍼슨 호프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일 그가 마부 노릇을 해왔다면 그만두었다고 봐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의 처지에서 보자면 갑자기 그만두는 편이 오히려 더 이목을 끌 테니까요. 아마 당분간이라도 계속 일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가명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나라에서 무엇 때문에 본명을 숨긴단 말입니까? 그래서 나는 길거리의 아이들에게 내가 원하는 자를 찾아낼 때까지 마차를 가지고 영업하는 사람들을 모두 꼼꼼하게 살펴보라고 시켰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빨리 알아냈는지 아직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스탠 거슨이 살해당하는 일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미리 막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두 번째 살인 사건을 통해 나는 이미 존재를 예측했던 알약들을 손에 넣었습니다. 보신 대로 모든 일은 논리적인 귀결의 연속입니다. 중간에 흠이나 끊어진 곳이라곤 없지요. 훌륭합니다. 당신의 공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책을 써내야겠군요. 하지 않겠다면 내가 대신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소리 높여 말했다.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박사. 그가 대답했다. 여길 좀 보시죠. 그는 내게 신문을 내밀며 말했다. 그러고는 문제의 사건을 다룬 기사를 가리켰다. 이너크 드리버 씨와 조지프 스탠거슨 씨를 죽인 혐의로 붙잡힌 호프가 갑자기 사망함에 따라 이번 사건에 대한 떠들썩한 관심 역시 사라졌다. 사건의 자세한 내막은 이제 영원히 알 길이 없을 테지만 믿을 만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여자 관계와 모르몬교가 서로 얽힌 오래된 치정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두 명의 피해자는 젊은 시절 모두 모르몬교도였던 것으로 보이며 용의자로 잡혀 사망한 호프 역시 솔트레이크 시티 출신이었다. 이번 사건이 남긴 것이 있다면 우리가 가진 경찰력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인상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모든 외국인에게 자신들의 문제를 영국 영토로 끌고 들어오지 말고 자국에서 현명하게 해결하는 편이 낫다는 교훈을 안겨주었다는 점이다. 이번에 현명하게 용의자를 체포한 공이 모두 경찰청 소속의 저명한 레스트레이드 씨와 그레그슨 씨에게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용의자를 체포한 곳은 셜록 홈즈라는 인물이 사는 집으로 보인다. 그는 아마추어 탐정으로 수사 분야의 나름대로 재능을 보이고 있는데 위의 두 형사를 스승으로 두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레스트레이드와 그레그슨 형사에게는 혁혁한 공로에 대한 표창을 수정할 예정이다. 내가 처음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가 주홍색 연구를 끝낸 결과란 말입니다. 이자들에게 표창장을 안겨준 거죠. 셜록 홈즈는 웃음을 터뜨리며 큰 소리로 말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가 대답했다. 내가 모든 사실을 기록해 두었으니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성공했다는 사실을 혼자서만 알고 만족할 수밖에 없겠군요. 로마의 구두쇠가 한 말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놀려도 나는 집에 돌아와 금고 안에 든 돈을 보며 홀로 기뻐한다. 잘 들으셨습니까? 여기까지 셜록 홈즈 주홍색 연구 이야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주홍색 연구는 1887년 출간된 셜록 홈즈 시리즈의 가장 첫 작품입니다. 홈즈와 왓슨의 만남,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그리고 있지요. 주홍색 연구 이외에도 4개의 서명, 바스커빌 가문의 개, 공포의 계곡 등 셜록 홈즈의 장편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셜록 홈즈, 주홍색 연구를 읽은 책 읽어주는 남자들의 레오였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